이번에는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제 저희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시간에 젠슨왕의 발언을 속보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삼성의 HBM 테스트가 실패한 적이 없고 인증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발언을 저희가 전해드렸고 오늘 삼성전자와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소부장주들도 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직 퀄 테스트 통과 소식 또는 납품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건 아닌데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이제는 정말 8만 전자를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좀 접근해봐도 좋은 시점일까요? 결론을 먼저 얘기 드리자면 이제 8만 전자가 아니라 오히려 10만 전자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삼성전자의 신규 HBM 모델을 관련돼서 엔비디아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 다만 이제 단점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발열이라든지 전력 소모 부분들이 좀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엔지니어링 작업은 좀 더 필요하다라고 관련 엔비디아 CEO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 불량률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주 부분에 대한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데 현재 마이크론사 같은 경우에도 같이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불량률이 없는 거 보니까 불량률이 좀 나았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삼성전자에게는 긍정적인 내용이지만 지금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흐름 부분들로 들어가는 영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전력 소비 부분들을 감소하는 부분들 그리고 발열 부분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부분들을 이제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삼성전자가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추가적 테스트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했고 이런 부분들을 엔비디아 쪽에 계속적으로 좀 보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다.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납품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이라는 미래를 봤을 때 금리 인하가 선행된다라는 기준을 놓고 본다면 전 세계 증시가 올라가겠죠. 그럼 삼성전자 혼자서 7만 원대 수준에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8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10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고요.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소부장 밸류체인 내에서 어떤 분야나 종목들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관심을 두면 좋을까요? 소부장이라고 하니까 이제 대형주를 빼고 중소형주를 좀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삼성전자의 단점으로 이야기했었던 부분과 그리고 전구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관련된 발열 문제라든지 또는 이와 관련된 연계된 단점 부분들, 전력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소를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우선 불량률 부분들을 좀 줄이는 요소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납품을 했는데 제품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게 수주 부분에서 멀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직접적으로 앞으로 수주의 모멘텀이 이제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국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영역에서도 이런 수율 문제를 높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는 이제 저스템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습도제와 관련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고 또 세계 시장 점유율 70% 업체이기 때문에 AI 반도체나 또 2차 전지 관련된 연계 영역에 있어서의 불량률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기업은 이제 GST라는 기업인데요. 바로 전구체에 대한 국산화 부분을 지금 이제 성공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해당 기업이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는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액침냉각 사업 영역을 갖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발열 부분들을 상당히 낮춰줄 수 있는 2차 상용까지도 현재 개발이 완료된 유일한 업체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발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포인트에는 GST에 대해서 수요 여부를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율 관련해서 저스템 그리고 발열 문제에 관해서 GST 두 종목 좋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와 반도체 내에서 김영덕 파트너의 최선호주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좀 설명을 해주셨던 에코앤드림 그리고 저스템인데요. 앞서서 좀 언급을 해주신 만큼 압축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에코앤드림은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전구체에 대한 국산화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생산 과정 부분에서 2차 전지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입경 전구체라고 해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저장할 수 있고
그만큼 또 사용 빈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는 핵심 선호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반도체 영역 부분을 놓고 본다면 앞서서도 이야기해드린 저스템인데 불량률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HBM 고성능 반도체의 불량률은 50%가 넘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지금 60% 이상의 수율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줄이려면은 애초에 불량률을 줄일 수 있는 속도 제어 모델을 가지고 있는 저스템이 최선호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2차 전지와 삼성전자를 주제로 김용덕 파트너의 원픽 에코의 드림과 저스템까지 만나봤습니다. 종목별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